안녕하십니까, 리얼버프입니다. 자, 55회차 축구토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첼시의 경기입니다. 먼저 울버햄튼입니다. 울버햄튼 현재 리그 13위입니다. 히메네스와 무티뉴가 결장 그리고 퇴장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울버햄튼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를 달리고 있고요. 홈에서 최근 에스턴 빌라에게 1대0으로 패배했고, 또 리버풀 원정에서 4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아스톤 빌라전에서 2선 공격인 포텐세, 트라우레, 네트로 이어지는 중원과 측면의 빠른 공격이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자, 특히 네트의 빠른 측면 움직임과 크로스, 문전 앞에서 찬스를 열어주고 있는 점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를 짓는 선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에 뽑혔습니다. 자, 최전방 히메네스가 부상에서 복귀하기 전까지는 득점력 부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최근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도 아스톤 빌라에게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자, 리버풀전에서는 센터백 호디의 볼 처리가 굉장히 무색했고요. 또 세베두의 자책골로 많은 실점을 했습니다. 자, 울버햄튼 최전방 히메네스가 현재 부상 중이고요. 존의 핵심 무티뉴가 경고 이외로 대장당에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첼시입니다. 첼시 현재 리그 5위를 달리고 있고요. 오도이와 지에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자, 지난 홈에서 치른 챔피언스 리그죠. 크라스노와의 경기가 굉장히 무력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에버턴 원정에서도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자, 에버턴 경기 공격 과정이 좋았지만 문전 앞에서 세미람 그리고 또 크로스가 위협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골키퍼 맨디의 실책으로 페널티킥을 내주었고요. 만회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자, 부상 중인 오도이와 지에의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경기였습니다. 자, 올 시즌 울버햄튼은 기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수 히메네스의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버풀, 맨시티, 아스널 등 빅6 팀에게는 좋은 경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는 패배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첼시 공격 무디지만 예전 경기에 에버턴과 토트넘 등 역습이 좋은 팀들을 상대로 중원과 수비 압박이 괜찮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패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아스널과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아스널 보겠습니다. 아스널 현재 리그 15위 자리하고 있고요. 토마스 테헤와 사카가 부상 그리고 퇴장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5경기에서 1득점, 8실점, 그리고 3연패를 거두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번리점에서 샤카가 비신사적인 행동을 보여주며 퇴장을 당했습니다. 또한 수비 라인이 호흡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수 밸런스, 그리고 중원 압박, 측면의 움직임, 수비 조직력 등이 나쁘지는 않지만 오바메양, 라카제트 등 공격수의 골 결정력이 많이 부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번리 그리고 토트넘, 울버햄튼 경기에서도 실점은 했지만 공격 과정에서 좋은 찬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찬스를 살렸다면 최소한 패배는 하지 않았을 경기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사우스햄튼입니다. 자, 사우스햄튼 최근 리그 4위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득점력 또한 최근 살아나면서 5경기에서 10골 넣었고요. 그리고 또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 개막전에서 크리스탈과 토트넘에게 내리 2연패를 당했지만 그 후 7경기 동안 패배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 홈에서 치른 맨유전에서도 역전패를 했지만 초반에 2골을 넣으면서 좋은 모습은 보여주었습니다. 자, 중원의 로메오와 워드 프라우스의 공수조율이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최전방, 그리고 또 중앙
측면의 빠른 움직임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또한 측면에서의 공격도 매섭지만 또 공격 시 상대 문전 측면과 중앙에서의 움직임은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기에 정말 굉장히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아스널이 홈에서 득점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고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우스햄튼의 공격 화끈하지만 측면 수비가 불안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이 경기 아스널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자, 다음으로 레이스터 시티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레이스터 시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스터 시티 현재 리그 3위 달리고 있고요. 자, 세인즈와 카스타네, 페레이라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2연승 중에서도 메디슨, 제미 바디, 페르스로 해지는 공격진 3명 모두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레스터 시티는 홈에서 브라이턴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또 부상에서 복귀한 은디디가 최근 두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볼 배급이 약간 아쉬웠지만 미드필더로서 압박과 공중볼 경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원의 맨디 그리고 은디디의 압박이 좋고요. 또 교체로 투입된 탈라멘스는 공격 가담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공격에는 최전방 제미 바디가 매경기 득점을 하고 있고요. 또 측면의 메디슨, 페레스의 골과 도움이 공격을 더욱더 매섭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상대에 따라 3백 그리고 5백을 혼용하고 있고요. 오버래핑에 의한 측면 크로스는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버튼입니다. 자, 에버튼 현재 리그 7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디뉴, 또 하메스 등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워 보입니다. 자, 최근 에버튼의 경기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홈에서 첼시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양쪽 측면 디뉴와 콜먼이 부상으로 출전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센터백을 담당하는 4명의 선수들이 포백 라인에 대치하면서 수비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결국 첼시 골키퍼 맨디의 실책으로 얻은 페널티킥 살리면서 승리를 거뒀죠. 자, 이번 레스터 원정에서도 변함없이 지난 첼시전 출전한 선발 라인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상으로 출전을 못하게 될 하메스 대신에 이워비 그리고 또는 생크토슨이 대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에버튼은 지난 첼시전에서 모든 센터백 선수들을 포백 라인에 세우면서 수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히샬리슨과 이워비를 앞세워서 역습을 노렸지만 측면 공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공격 모습은 약간 단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레스터 시티는 은디리가 복귀하면서 중원은 이전보다 압박의 강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3명의 공격진들은 최전방에서 또 측면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자, 레스터 시티의 측면 수비 약간 불안하지만 에버턴의 측면 공격이 떨어져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은디디가 복귀한 중원은 에버튼의 중원에 쉽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레스터 시티의 공격진들의 득점 컨디션도 높아 보이는 만큼 이번 경기는 레스터 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다음으로 풀럼과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풀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럼 현재 리그 18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미트로비치와 테테 부상으로 출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풀럼은 현재 홈에서 치른 리버풀 경기 그리고 또 맨시티 원정에서 최전방 카발레이르 또 루크먼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중원의 레미나 그리고 또 잠보, 레이드, 로빈슨으로 이어지는 압박 오히려 리버풀에 앞섰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전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자, 수비 3백은 대인 방어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빠른 스피드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측 레이디의 저돌적이고 빠른 움직임은 하지만 또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브라이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이턴 현재 리그 1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브라이턴 올 시즌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번레, 또 웨스트브로, 크리스탈 등 역습과 압박이 좋은 팀들과의 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사우스햄튼전에서 역전패를 당했고요. 최전방 웰백과 코널리가 투톱으로 나왔지만 상대 수비에게 번번이 막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후반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 최근 레스터시티 원정에서는 중원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수비가 앞 공간을 많이 내주면서 3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상대의 빠른 선수들에게 수비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빠른 스피드를 보유한 풀럼이 유리해 보입니다. 자, 하지만 결정력에서는 브라이턴이 좀 앞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중원은 크로스와 비스마가 있는 브라이턴이 조금 더 든든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경기력을 볼 때 브라이턴보다는 풀럼의 공격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자, 홈에서 리버풀과 좋은 경기를 펼친 풀럼이 이번 경기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리버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풀 현재 리그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타, 반다이크, 샤키리, 고메즈 등등 1군의 대부분 선수들이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 현재 8경기째 패가 없고요. 또 홈에서 6경기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리버풀은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해서 완벽한 전력은 아니지만 지난번 풀럼과의 경기를 봤을 때 중원의 핸더슨, 바이날듬을 중심으로 공수 조율과 또 살라, 피르미누, 마네의 공격 완성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자, 지난 풀럼과의 경기에서 중원이 약간 밀렸고요. 상대 빠른 공격에 수비 라인이 조금 내려오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 공격에서 골문까지 가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골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토트넘입니다. 토트넘 현재 리그 1위 달리고 있고요. 베일과 라멜라가 부상으로 출전 힘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토트넘은요 지금 개막전에서 에버튼에게 패배를 한 후에 11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원정은 5승 2무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자, 지난 경기 크리스탈과의 원정 경기, 자, 유로파 리그를 치르고 3일 만에 치른 경기였기 때문에 피로 누적이 조금 있어 보였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중원의 측면 수비가 약했던 크리스탈을 상대로 충분한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수비의 측면이 조금 흔들렸고요. 중앙 수비수는 상대의 빠른 침투를 잘 막지 못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또 중원의 압박이 되지 않으면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 찬스를 많이 내주었습니다. 결국 이게 후반 중반 실점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부상으로 굉장히 힘든 리버풀을 상대로 토트넘이 측면에서 많은 찬스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리버풀의 지능적인 수비 굉장히 이를 잘 대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리버풀은 센터백 마티프가 부상자 명단에는 있지만 필립스, 윌리엄스가 대체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공백은 없어 보입니다. 자, 리버풀은요 홈에서 패배가 없고요, 토트넘은 원정에서 또 좋은 결과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무승부보다는 리버풀의 승과 패로 나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웨스트햄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웨스트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햄 현재 리그 6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안토니오와 마수아쿠가 부상으로 출전이 힘듭니다. 자, 웨스트햄은요 현재 최전방 안토니오의 부상으로 공격 무게감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센터백인 발부에나 그리고 오그모나를 중심으로 한 단단한 수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비 라인이 상대에 따라 3백 그리고 5백을 변형하고 있고요. 중원 라이스의 수비 가담 능력 그리고 또 수책의 볼 배급 능력과 득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센터백 발부에나와 오그보나의 헤더 능력 굉장히 좋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공격에서는 보엔, 할로, 포르날스 등 많은 선수들이 고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팀에 따라서 공격의 기복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크리스탈 팰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 현재 리그 11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지난 웨스트브로 원정에서 5대1로 크게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또한 토트넘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자, 최전방 투톱인 자와와 벤테케는 힘, 그리고 높이까지 있어 보였고요. 토트넘전에서 수비 중원과 측면에서의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중원에서는 밀리보예비치와 메가더가 강력한 압박을 했고요. 메가더를 중심으로 빠른 역습의 공격 패턴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수비는 측면이 불안하고요. 상대에 따라 약간 공격의 기복이 있다는 점, 또 중원 압박이 강한 팀들에게는 조금 고전을 한다는 단점이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올 시즌에 중원이 강한 팀과 또 자하의 빠른 공격이 막히는 팀을 만나면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반면 웨스트햄은 단단한 수비와 또 다양한 공격진들로 이어지는 득점력이 더 기복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 웨스트햄의 단통 승을 예상하겠습니다.